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주 거대한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려 4천년에 달하는 이란, 즉 페르시아의 역사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고대 제국부터 오늘날까지 이 방대한 역사의 큰 그림을 저와 함께 그려보시죠. 아니, 4천년이라니?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쓰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대를 나누는 거죠. 이 긴 역사를 몇 개의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어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란의 역사는 딱 이 세 가지 시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고대 페르시아 시대. 둘째, 이슬람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구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근현대. 이 세 가지 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왕조 이야기가 훨씬 명확하게 다가올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순서는요, 먼저 이 역사를 이해하는 틀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고대 페르시아의 위대한 제국들, 이어서 이슬람 시대의 거대한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구 열강과 얽히게 되는 근대 이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 3단계 틀. 이게 오늘 우리가 수많은 왕조들의 흥망성쇠라는 복잡한 숲을 헤쳐나갈 때 길을 잃지 않게 해줄 아주 훌륭한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대, 고대 페르시아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역사책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바로 그 그리스, 로마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거대 제국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페르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페르시아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그리스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 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감안하고 역사를 봐야 하는 거죠. 고대 페르시아의 첫 주자는 바로 키루스 대왕이 세운 아케메네스 제국입니다. 서양 역사에서는 이 제국이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실패한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사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거대한 영토와 힘을 생각하면 그건 그냥 저 멀리 국경지대에서 일어난 작은 분쟁 정도였을 수도 있어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나 큰 거죠. 그 다음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에 세워진 그리스계 왕조 셀레우코스 제국입니다. 이 시기 페르시아는 그리스 문화, 즉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혹시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종교 탄압에 맞서 싸운 유대인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랍니다.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네요. 하르티아 제국은 참 미스터리한 곳이에요. 이란 역사상 가장 긴 무려 450년 넘게 이어진 왕조인데 놀랍게도 자체 기록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우리가 아는 건 대부분 로마 제국과 툭하면 전쟁을 벌였다는 로마 측의 기록이나 동전에서 발견되는 왕의 이름 정도가 전부입니다. 드디어 고대 페르시아의 마지막 풀꽃, 사산 왕조입니다. 이 시기에 페르시아의 고유 종교인 조로아스터교가 국가의 기틀로 딱 자리를 잡았죠.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끝없이 싸운다는 그런 종교인데요. 근데 이 강대했던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과 수백 년에 걸쳐서 정말 모든 걸 쏟아붓는 총력전을 벌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소모전은 두 제국 모두의 힘을 완전히 빼놓았고 역사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등장할 새로운 주인공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그리고 그 새로운 주인공은 바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아랍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정복으로 고대 페르시아 시대는 막을 내리고 길고 긴 이슬람 통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정말 역사의 흐름이 통째로 바뀌는 극적인 순간이죠. 초기 이슬람 제국 시대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 오마이야 왕조 때는 아랍인이 정복자로서 페르시아인을 다스리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아바스 왕조 시대가 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오히려 정복당한 페르시아의 문화가 이슬람 문명 전체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맞아요. 페르시아 문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하게 꽃을 피웠죠. 언어는 아랍 문자를 빌려 쓰긴 했지만 고유성을 지켰고요. 제국의 행정 시스템은 거의 페르시아걸 그대로 가져다 썼을 정도예요.
심지어 우리가 흔히 아라비아 숫자나 여러 과학 지식이 아랍에서 온 걸로 알지만 그 상당수가 사실은 인도의 지혜를 페르시아가 흡수해서 이슬람 세계와 유럽으로 전파한 거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게 꽃피우던 페르시아의 르네상스도 동쪽에서 불어온 거대한 폭풍 앞에서 또 한 번의 격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몽골의 침략입니다.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파괴가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페르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의 일부가 됐어요. 그러면서 페르시아 예술에 갑자기 중국풍 용이 등장하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화 교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의 힘이 약해지자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이란 땅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조가 바로 이 사파비 왕조입니다. 이들이 오늘날 이란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냈거든요. 바로 당시 이슬람 세계의 대다수였던 수니파와는 다른 소수 분파인 시아파 이슬람을 국가 종교로 선포한 겁니다. 이때 확립된 시아파 국가라는 정체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시기부터 서양과의 교류도 훨씬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산업혁명으로 무장한 유럽 열강이라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외부 세력이 등장하면서 힘의 균형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죠. 1800년대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신식 무기와 막강한 경제력을 갖게 된 유럽, 특히 영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풍부한 자원, 특히 석유를 탐내기 시작했어요. 또 전력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죠. 20세기는 그야말로 숨돌릴 틈 없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유럽처럼 우리도 헌법을 만들자는 혁명이 일어나는가 하면 새로운 왕주가 들어섰는데 그 왕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강대국들에 의해 쫓겨나기도 하고요. 결국 이 모든 혼란 끝에 1979년 군주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혁명으로 아주 독특한 형태의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슬람 공화국이죠.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공화국이라는 서구적인 개념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이 선거로 대표를 뽑는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법과 결정이 이슬람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지 감독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 존재하는 일종의 이중적인 통치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수많은 제국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끔찍한 외세의 침략을 겪고 나라의 체제가 뿌리부터 뒤바뀌는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날의 이란을 만든 페르시아만의 정신과 문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